예,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예, 목소리가 저녁에 퇴근길에 하는 것보다는 한결 좀 낫죠. 오늘 출근길인데, 출근길에, 어젯밤에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비트코인 생각도 했죠. 뭐 가격도 이래 하니까 또 반등해가지고 또 하루 만에 또 5%, 6%, 7% 이래 오르면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이래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사람 막 멀미 나거든요. 너무 뭐라 하죠, 일희일비 한다거나 그래 안 하고 투자하면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 밤에 이래 생각을 하다가 화폐는 장부다라는 그 오태훈 작가님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화폐는 장부다. 근데 흘려 듣고 그래 진지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화폐는 장부다. 뭐 옛날에 미국에 뭐 금을 서부 개척 시대 때 금을 전당포에 맡기면 전당포에서 맡긴 금을 그 이탁하는 보증서를 주고 그 보증서가 화폐로 활용되고 했던 어떤 시작, 그 화폐의 시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화폐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도 뭐 어렴풋이 아는데 그 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금은이 아니고 구리를 썼는가? 그렇죠. 구리라는 그 상평통보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폐라는 그 장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가 부패를 하잖아요. 금도 일본도 뭐 한 2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금 양이 줄어들고 통용되던 그 금화폐의 어떤 순도도 낮아지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세누리지 효과라 그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화폐의 그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그러다가 또 망하고 지금 명목화폐 뭐 달러나 원화도 지금 그 시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화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시장들, 뭐 부동산, 주식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신 분도 계신데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 많거든. 손실을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뭐 소수 또 많이 부자가 된 분들이 있는 거거든. 그게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것도 뭐 좋은 거지만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회사에 뭐 어떤 회사가 일하고 잘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돈에 휘둘리거든. 기업이라는 자체가. 돈 더 많은 기업, 더 큰 기업이 이렇게 뭐 그 자기만의 그걸 권력이 돈이 권력이라면 권력인데 권력을 휘둘리면 작은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막 억수로 휘둘리잖아요. 뭐 국가 정책이라든지 해외 뭐 경쟁사들 자기가 휘둘리잖아.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기업이고 큰 기업이지만 세계에서 보면 또 세계 기업들 앞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민중들이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하고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부를 미래에 온전하게 옮기고 싶은 열망이나 열정이, 또 욕망이죠, 그죠? 그게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같이 협소한 땅에서, 자,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자, 호모를 불러와가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올랐다가 지금 많이 가격 조정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일반 서민이나 대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지키고 또 그 적정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온전한 정보들이 잘 없잖아.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뭐랄까노 신뢰가 가는 온전한 그 시장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15년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국가나 기업이나 뭐 어떤 그들의 어떤 뭐 내부 사정이 있고 내부자 정보가 있고 이런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통제 투명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기 고래들이 많다는 거하고 그러고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110만 개인가 그거에 이제 그거 하고 그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중이 만들었고 대중 뭐 처음에 마약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퍼져나갔다고 하지만 어차피 대중들에 의해 가지고 뭐 하류층이죠. 그죠? 하류층.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스며들어서 가치가 인정받고 그 가치가 점차 퍼져나가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받치고 있는 거가 됐는데 이제 일반 민중이나 대중들은 자, 그 가치에 다가서기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이 빅딩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서민들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뭔가 지력이 있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섰던 사람들한테는 큰 선물을 줬거든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내가 또 세계 큰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에 뭐 다가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뭐 나름대로 엘리트라든지 슈퍼리치라든지 뭐 사회 상류층 뭐 1, 2%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몇몇 이제 좀 눈 깨어있는 어떤 경영자나 국가나 이런 암선 좀 해가 빨리 했는 분들도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맞죠? 마이클 세일러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빨리 알아보고 이제 뭐 10만 개, 10몇만 개씩 막 돈 있는 대로 막 사고 막 이러는데 또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젊은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면서 한 국가가 한 대통령의 어떤 앞서간 생각으로 이래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서 누가 뭐라 하든 했거든.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내가 국가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한 국가가.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다 정말 효력이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 부패하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지.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비전은 미래는 비트코인이라고 판단한 부켈레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법정화폐로 하면서 처음엔 좀 힘들었죠. 그죠? 처음에는 막 사자마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 원대에서 법정화폐로 하고 5천만 원대도 샀다가 다시 막 1년 2년 동안 막 하락장 겪으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가 요즘 전 세계에서 그래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나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참, 게 언론이라는 게 진짜 그 참 무지성 기사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비트코인 투자한 엘살바도르 뭐 국가 뭐 위기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ETF가 승인되고 이제 점차 이제 뭐 슈퍼리치라든지 국가라든지 포용하기 시작하면 이 민중들한테는 이제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죠. 민중이나 대중들한테는 큰 어떤 뭐라 그러노 부의 재분배 어떻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계층이 있잖아요. 이 부라는 게 뭐 집이 잘 살고 어떤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이러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참 견고해지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들 뭐 진짜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시대, 요즘 시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고정되고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옴으로 인해가 그게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나 어떤 기존에 있는 사람, 사회의 리더층이라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싫은 것 같아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뭐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 밑에 있던 중하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느냐, 이런 불편함들. 어떻게 뭐 싫고 뭐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거 어쩔 기로 이제 뭐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도권에 막 편입되고 이러면 또다시 이게 또 그것 또한 또 계층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 비트코인이 안에 없는 계층,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계층,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또 경고이 되고 하다 보면 가격대가 또 높아지고 하면 일반 대중이나 서민들의 어떤 그걸로 자산이나 화폐로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예상이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트모빅을 이래 생각하면서 화폐는 장부다라는 이게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폐가 장부라면 그 장부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장부고, 어떠한 그런 숨김이 없고 다 오픈돼 있는 장부라면은, 야,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장부고, 그거를 어떤 기업이나 대기업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뭔가 큰 역할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건 뭐 모비커로서는 참 좋은 일이고 가격 상승에도 참 좋은 요건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건데, 일단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 화폐라는 화폐가 장부라는 이 선명한 이 글귀에, 이 글에 모빅은 장부잖아. 모빅은 장부인데 아주 깨끗한 장부야. 그럼 화폐로서 지금 작용을 하잖아, 지금.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나눠주고, 쪼개지고, 보관되고, 누군가한테 거래가 되고, 전송이 되고, 사고, 팔고 하잖아. 화폐로 뭐를 사서 사든 하든 뭐 팔든 이래 하는 것처럼 이미 이 모빅 생태계에서는 가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1년 가까이 동안. 그러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포가 되었는 그 화폐 장부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 생태계가 아주 강건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지금 먼 미래를 자꾸 보거든. 당장 뭐 한 달 뒤에, 1년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뭐 라고 보는 것도 5년 걸어 보잖아요. 5년 걸어 보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래 바쁘거든. 모비커 생태계는. 하니까네. 이 장부가 모비커라는 이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모빅이라는 이 화폐 장부가, 이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다면은, 일반 우리나라의 리더들, 사회의 지식인이나 하는 리더들이나 엘리트들들, 그리고 그들조차도 이상하게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쪽으로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도 안 하는 거고, 별로 이렇게 자꾸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뭐 딱 까놓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안 그래요? 오 작가님 빼고는. 뭐 몇몇 요즘 들어서 상승장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뭐 가격 또 이야기 하는데, 이 모비커에 대해서는 모비커 말고는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없어. 일반 저 한양대학교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거죠, 그죠? 자기가 만약에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리더층에 있고 지식이 있는데 섣부르게 모비커를 판단했다가 아니면 그 돌아올 효과가 크니까 쉽게는 못할 것 같은데, 저같이 이제 내 생각 그냥 하는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짧은 견해로 생각해보면, 이 모비커라는 이 화폐 장부가, 이 신뢰가 비트코인 못지 않거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최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성은 어쩔 수 없죠. 그 아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인데, 이제 화폐는 장부라는 건데, 이 장부의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는 비트코인과 모빅이 별 그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신뢰가 가면 모빅이 더 신뢰가 가지. 왜냐면 모든 주체를 다 공개해뿌거든. 공개해뿌고, 발행자조차도 뭐 얼굴 대놓고 다 방송하고, 자기는 안 갖고, 안 팔고, 뭐 이러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걸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믿노? 이래 따질 뿐만 아니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죠. 이런 프로젝트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비트코인을 한 뭐 10년 전에 눈 뜨고, 눈 떴다 하는 게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해가 오 작가님 뭐 반이라도 공부를 해서 비트코인을 일찍 발견했다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잖아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을 꿈꿔볼 수가 있잖아. 저 같은 직장인들을, 뭐 셀러리맨들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 뭐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고, 뭐 보면 이게 우리나라 가장들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뭐 돈벌이 하고 있는 게 진짜 녹록지 않거든요. 자기 삶의 거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안 그러면 뭐 출근하고 막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걸 다 내려놓고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여행하고 막 비싼 옷 입고 뭐 이런 것도 뭐 안 해본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긴 괜찮지만, 저는 뭐 거의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자기 삶에 뭔가 꿈과 희망이 스며들거든. 자본주의라는 이 바꿀 수 없는 틀에서 이런 변화들, 이런 어떤 기회들이 자꾸 찾아올 때, 뭐 흔히 이야기하기로 뭐 누군가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하고 뭐 가상화폐 시장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른 뭐 알트코인 막 좋다 이건 아닌데, 어떻게든 성숙해 나가겠죠. 성숙해 나가는데, 비트코인과 또 가상화폐, 여타 가상화폐들의 그 중에도 뭐 성공하는 것도 있겠고, 앞으로 생태계를 잘 꾸려나가는 뭐 네트워크도 생기겠지만, 모빅도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다. 잘만 하면 5년, 10년 뒤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이게 처음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다 오 작가님 말해주거든. 화폐는 장부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
화폐는 장부인데 장부의 생명은 뭐냐? 신뢰거든. 장부는 이 장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신뢰거든. 믿을 수 있으면 실물금이 있는 거고, 믿을 수 없으면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뭐. 장부만 막 계속 적어가 금은 없는데 장부만 계속 적으면 그건 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화폐 가치 막 떨어지는, 장부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애초에 담보가 없는 스스로의 장부거든. 뭐 뒤에 금이 있고 뭐 담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스스로가 가치가 되고 있고 그 스스로가 장부이자 담보물이자 가치물이 됐는데 그게 화폐로 막 서로 돌아다녀.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자, 모빅도 지금 똑같잖아. 대신 아직 확장이 덜 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의주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적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화폐 장부로도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왔다 갔다 거래하고 막 생명력 막 이게 진짜 느껴지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계룡산에서 그 1주년 기념 행사 했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생일이기도 하고 저 직장인이라가지고 마음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게 처음에 화폐가 태동하던 막 태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할 때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지거든요. 뭐 JTBC도 계약을 맺고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하겠지만 그 어제 이 생각을 또 하면서, 야, 이거 뭐 그러면 이거 도대체, 근데 이게 제 생각으로 제가 짧은 소견으로 모빅을 이제 한 4,500만 개를 대중 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나머지 뭐 1,500만 개나 1,400만 개는 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뭐 기업이든 대학교든 이렇게 팔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기업한테 주고 학교한테 주고 이래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이미 뭐라 그러지, 지금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된 것처럼 시작부터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나 국가를 포용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 애초에 시작부터. 그죠? 이제 막 비트코인처럼 막 이래 하다가 ETF 되니 안 되니 뭐 거래소 상장을 하니 마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보고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엑기스만, 그러니까 대중들 쫙 배포하고 노드 분산 쫙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대기업들 해라. 국가는 아니겠지만 대기업들 뭐 하면 뭐 국가와 이게 연루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뭐랄까노, 이렇게 지나친 상승을 향해서 가지는,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 가치물로는 안 될 거를 전제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대기업과 국가나 이런 분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거의 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조정해 나가면서 투명하게 새로운 비트코인이 하지 못한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ETF 승인되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슈퍼리치들 막 들어오고 막 이래가 가격대가 유지되고 막 국가들이 막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오 작가님 말처럼 금 가격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계속 한 20년, 30년 쭉 이래 국가가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지. 이 모빅은 그걸 빨리 할 것 같아요. 모빅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순간 어차피 그렇다면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용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준과 룰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자체가 이제 처음에 막 어느 기업이 받아주고 어떻게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가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게 조정을 받고 이래 하면서 이제 만만하게 가격이 우상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30만 원대 갈 때는 애매한 가격 같아요. 애매한 가격.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조금 더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이번에 락업 물량이 또 잠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JTBC에서 어떤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기업 모르겠어요. 삼성 애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분명히 대학교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모빅 관련한 교육이나 교육 관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둘 준비되고 있고 시작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후학들이 비트코인이나 화폐 공부나 이런 것들 많이 한 후학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또 이렇게 펼칠 이 세상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화폐는 장고다라는 요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모든 게 있는 건데,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화폐는 장부인데 비트코인도 장부다. 신뢰가 많이 가는 장부다. 근데 모빅은 완전 투명한 장부다. 근데 이미 가치가 지금 30만 원이나 됐다. 장부가. 야, 이거 생각하다가 공공 생각하다가 이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 출근길에 이 생각 들었는 거를 또 이제 한 번까지 씹어가지고 영상으로 잠깐 남기보려고 출근길에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곰곰이 영상 혹시 보신 분들 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모빅코인의 이 화폐 장부가 진짜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빅을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향후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그죠? 이렇게 신뢰 갈 만한 자산 잘 보기 드물잖아요. 등기 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알고 투자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그냥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왜 회사 월에 버핏을 대차 대조표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한다던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나? 회계장부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회계장부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가 파생상품 만들어 가지고 이게 증권사에서 팔면은 좋은지 나쁜지 위에 알기라 일반 사람들. 증권 브로커들이나 그쪽 분야에 일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다 하면 안전한 줄 알고 수익률 개안딱 하면 개안한 줄 알고 이런 거 하면 이제 투자하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신뢰 못 하겠다니까. 부동산도 신뢰 못 하겠다 이거지. 뉴스나 투스나 언론사에 나오는 보도하고는 가격은 영상이 안 돼. 좋다 하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나쁘다 하면 또 올라가고. 누가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자산 시장에서 과연 누구를 믿겠노 이거지.
내 자신을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내 자신밖에. 근데 그 중에 개중에 제가 본 자산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고 비트모빅이고 이래요. 숨길 게 없잖아 뭐. 비트코인이 또 뭐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처럼 막 계단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적으로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냥 그 스스로 그 스스로가 그냥 생태계가 자꾸 넓혀가는 거잖아. 모빅도 아직은 어차피 뭐 창시자 오태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계획된 것들을 진행을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건 없거든. 곧 선을 딱 껐잖아요. 자기 본인께서 선을 딱 껐보잖아.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돈을, 화폐를 가지는 게 일반 개인, 우리 같은 서민이랑 민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더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또 애들 교육시키고 또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애들한테 뭐 집 한 칸 물려주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아직은 지금 이 비트코인 맹코로 딱 지금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막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비트코인이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회 내 점유자산으로 우회 만들 건데 뭐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들여다보면 못돼. 근데 이걸 내가 점유할 수 없다는, 점유하기가 엄청 힘들어졌다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현실이고, 앞으로 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딱 정착이 되면 외국도 그냥 그래 되겠지. 이제 뭐 수탁 서비스도 한다 하고 하는 거고, 막 일반 개인이 점유회가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면은 이 모빅 괜찮잖아요. 모빅 종이지갑 공부 좀 해가지고 내가 모빅 10개면 10개, 50개면 50개, 내가 만약에 30대라면 내 30대라면 내 50대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40대라면 퇴직 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50대라면 노후를 생각해가 최소한 뭐 10개에서 한 100개 사이에서 들고 간다 생각으로 하고, 뭐 이 사기 모빅 이게 뭐 채굴도 거의 다 채굴도 뭐 비트코인에 비슷해가지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채굴도 몇 개 남은 채굴량이 몇 개 안 되잖아. 수량 딱 정해져 있고 전 세계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 지금 뭐 필리핀도 모빅커들을 생기고 한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2,100만 개, 뭐 2,100만 개 비트코인은 똑같다니까요. 거의 2,000만 개.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200만 분의 1의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200만 분의 1의 확률에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10개면 100개면 20만 명 중에 한 명, 전 세계 20만 명 중에 한 명, 이 가치가 어떻게 됐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20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진짜 민중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모빅을 좀 알아가지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한번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요즘 없잖아. 뭐 어디서 계획을 잡고 어디서 꿈을 꾸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싶고 이런 생각 감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잖아. 그냥 취업 잘 되는데 돈 많이 버는데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삶에 자족하면서 자기 개성이나 성격을 다 버리고 말 그대로 이제 노예 아닌 노예, 조선시대로 따지면 노비 아닌 노비처럼 살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모임 조직이든 회사든 하여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출근길에 그냥 한번 이야기 해봐요. 그냥 이게 화폐는 장부라는 이 명제 아래 비트모빅도 신뢰가 엄청 높은 비트코인 이상으로 신뢰가 높은 장부인데 이게 전 세계에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가는 초입 단계인데 삶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뭐 적극 추천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모빅을 바라보시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영상 한번 해봤습니다. 예, 출근하고 퇴근길 뭐 또 시간 되면 올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